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둘러싸고 근데 이 합당 얘기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대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국민들도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신경전이 지금 뜨겁습니다. 범야권이 대통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또 이룬다고 하면 시너지가 정말로 있을지 이런 것도 모두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요 이번에는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시고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 실무 협상이 네. 결렬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실 매우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여러 번 루트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9일인가요? 더는 합당 문제 거론 안 하겠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뭐 예스 노 해라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연락하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해서 사실상 국민의당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니네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들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기득권 정당은 본질적으로 이기거나 네. 이기려 할 때는 그 오만함이 끝이 없고 지거나 지려고 할 때는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 모습인데요.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하는 자세에서는 이 오만함이 그대로 발현이 됐고 그 오만함을 그대로 보이다가 국민의당이 쉽게 그 오만함을 굴복하지 않자 그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내뱉으면서 불쾌하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감정 분석도 사실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네. 그 보궐선거 할 때까지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일을 달리고 있었을 때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오세훈 후보로 이렇게 후보가 바뀌는 과정에서 또 보여준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 대표는 사실은 대선 안 나온다고 그랬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관심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또 보이는 태도가 좀 약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질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오로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이득을 과실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하나였고 그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유지되는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1야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에 대한 역할을 좀 고민을 해달라고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가 뭐 사석에서 했던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노원에서 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 나갈 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글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끝이 기네요. 네. 자, 그런데 지난 8일인가요?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번 주 동안 내가 숙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이제 먼저 합당 문제 나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리고 말 많은 승객을 내가 꼭 태우고 가야 되느냐. 운전을 이분이 좋아하시나 봐요. 맨날 승객 태우는 걸 얘기하시는데 내가 버스에 이렇게 시끄러운 승객을 꼭 태워야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좀 하자고 제의를 해도 내가 좀 봐서 해주겠다 이런 뜻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진위가 무엇인지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고 네. 국민의당으로서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입장이 무엇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양당 합당 실무 협상인가요? 4차 회의 네. 때 당명 변경 그다음에 그 야권 단일화 이제 플랫폼 과정에서의 조금 구체적인 디테일이 좀 안 맞는 부분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였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1, 2당이 아닌 제3당 그러니까 다수의 정당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1, 2당과 합당해야 될 어떤 정치적 방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방향성이 전혀 없는데 내년 대선에 야권 통합을 통한 더 나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명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을 위한 합당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에 있어서 야권 통합의 어떤 지향성이나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는 당명 변경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야권의 전체 후보가 개방적인 공간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통합을 위한 합당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당을 흡수하는 합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인식 자체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의당은 3석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103석인가요? 좀 덩치 차이가 사실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안철수 대표는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저번에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뭐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나 참여해야 되나 이런 부분 관련 생각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우리가 메달려 사모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국민의힘이 알아야 될 것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치적인 마찬가지. 네. 지향성이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합당이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위한 합당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대선에 이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합당 여기에만 의미를 두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달 30일부터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경선 후보자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선 시작 1, 2주 전에는 이 합당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서 결정이 빨리 나야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까지 결정 내리기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에 아마 국민들에게 그 합당과 관련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뭐 지금 협상이 이렇게 질이멸렬하게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좀 더 주된 책임자가 누구냐를 물어본다면 누가 책임이에요? 국민의힘일까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한 지지부진함의 차이, 네네.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요? 진정성이 없어서? 예. 아니요, 국민의힘이 이 어떤 대의 명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그런 대의 명분에 전혀 공감하거나 그 부분에 함께하거나 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오로지 네. 미래통합당을 흡수하듯이 그냥 흡수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은 미래한국당이죠, 위성정당. 네네. 예,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 전혀 동질적인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하고 합당이 안 되는 거는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 합당 의견이 좀 일관되지가 않고 통일되지 않았고 또 국민의당 자체도 사실은 합당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우리가 먹히는 거다. 왜 하냐 이런 생각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의 어떤 내년의 상황이 아니라면 합당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그 다른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내년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고 그 네. 과정 속에서 전국의 시도당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지만 내년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진행을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통합을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요구를 수렴해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다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있다가 관련 질문 나올 때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 입당 결정 압박에 대해서 불쾌감을 많이 표현했고 권은희 원내대표도 사실 말씀 좀 세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자, 그런데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사실 계속 평행선 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권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와 약자는 굴종하거나 배격당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질서가 되는데, 그렇다면 내 대답은 당연히 노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둘 다 똑같다, 서로 평행선 달리겠다, 이렇게 좀 봐도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저의 입장은 평행선이고 그 평행선과 관련해서 좁혀야 할 그런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제 입장은 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요, 안철수 대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국민의당이 독자 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 할 때 안철수 대표가 나 대선 안 나간다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맞는지, 그리고 국민의당 당헌 75조에는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한 1년 전, 대통령 선거 1년 전까지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안 대표가 출마하려면 당원을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안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뭐 전혀 논의되거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데 안 대표의 이 대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합당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3지대에서 플랫폼을 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진행하려는 생각을 갖고 네. 계시군요. 지금 달빛제다이님이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합당이 물 건너가면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합당,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합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국민의당에 있는 그 분 중에서 대선 경선 레이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원내대표님께서는 안 나가십니까? 저 역시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철수 대표가 시간을 끄는 이유,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 시간 끈다고 전제를 좀 깔긴 깔아서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부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내가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일부 보수층과 중도층은 나의 지지 기반, 우리 당의 지지 기반으로 해서 제3지대 정당으로서 어쨌든 그냥 독립적으로 계속 가겠다, 그래서 외부의 새로운 인사들하고 뭔가 좀 작업을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합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종국적으로 결렬이 되고 제3지대에서 통합을 위한, 야권 통합을 위한, 야권 확장을 위한 플랫폼이 열리면 거기에 이제 후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뭐 15% 지지율, 그리고 현재도 7% 정도의 지지율을 가진, 그러니까 기득권 양당의 실망한 그 제3 정치 세력을 추구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는, 그래서 외연 확장에 분명하게 역할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주어진 선택지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그 선택지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정치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늘 제3 정당인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지금 김헌수님께서 이제 제3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구정치 그만하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사실은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한번 제3지대를 만들어 보겠다 내지는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네. 와중에 국민의당하고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조금 있어요. 네. 가능합니까? 일단은 김동연 부총리가 기득권 정당에 쉽게 순응하지 않고 네네. 정치 변화, 새로운 정치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 합당 문제가 좀 정리되고 나면 한 번쯤 만나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 그런 쪽으로 신경 쓰이냐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연합해서 뭔가 바깥에서 독립적인 독자적인 중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을 확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조금 황당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비춰져서 제가 다른 분하고 또 연합 가능성 좀 여쭤본 거였는데요.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국민의힘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금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고 채 20일이 안 된 상황에서 제1야당에 그 입당을 하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냥 기득권 정당에 순응해서 기득권 정당의 힘을 얻어서 자신이 원하는 추구하는 목표를 손쉽게 좀 달성해보겠다 이런 모습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아서 사실 대선 후보로서는 기대치를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래도 총장직을 그만두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기존의 정치 세력들의 정치 질서에 편입되기 이전에 국민들과 소통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했는데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들이 녹록치 않아서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이 기존 정치 질서에 편입되어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 정치의 어려움, 그리고 제1야당의 어떤 그 편협함, 개방적이지 않은 폐쇄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에서 비롯됐다는 측면에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을 받들고 여전히 시대 정신을 표상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막 1일 1만 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여전히 기대를 하시는군요. 그 대선 후보라는 거는 각자가 어떤 시대 정신을 스스로 주장하기 이전에 국민들에 의해서 그 시대 정신을 인정받는 부분들은 대단한 그 위치와 이상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공정과 상식, 안철수 대표의 미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쉽게 기대를 저버릴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면서 결국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졌던 안철수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 드루킹 관련해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대표도 2일날 1인 시위 했었어요. 드루킹 몸통 배후 수사 뭐 청와대 좀 겨냥하는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통령 사과 꼭 필요한 건지 이 사건의 결국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그 과정이든지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서 이런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된 이상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 이것은 당연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뭐 당장 같이 했던 후보들을 생각해서 네. 라기보다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뭐 드루킹 댓글 조작 시켰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을 했고 그것도 선거 직전에 국정원 댓글에 무려 200배 규모로 대규모로 포털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그 당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김경수 도지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댓글 내용 자체가 안철수 대표의 비호감의 글에 추천을 하는 방식,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을 주는 글을 추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뚜렷하게 어떤 부정한 선거운동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와 책임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같이 했던 후보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종적인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하게 보여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그 김경수 지사 간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그냥 독자적으로 김 지사가 혼자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권은희 사실은 원내대표가 수사 전문이시잖아요. 말하자면은. 예, 그리고 법조도 관련도 있으시고. 네. 그러면은 단연간의 경험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둘 간의 관계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전제하시는 거예요.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한 이 공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공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네. 댓글 조작이라는 그런 사건의 공범으로 확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적인 역할에 있어서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당연하게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제보 조작 뭐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